직무정지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뭐 두 번째 탄핵되는 거 뭐 별 두려울 거 없다. 탄핵 시키려면 시켜라. 뭐 이런 식의 아주 강경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172석, 원내 172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의 당수가 조금 만나보자고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 는 것은 이제 뭐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서 그 다음에 직무정지시켜서 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왔는데 뭘 또 다시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한다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탄핵해. 그러면 또 탄핵해라. 그럼 그 다음에 최상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주호가 있고 18명의 국무위원들이 있다. 지금 국무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어떤 국가 경제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데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거대 야당이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민주당의 배지들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국무위원 한 명 탄핵시켜서 국가 경제나 국가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산불이 나서 그 난리인데도 촛불 들고 현직 대통령 쫓아내려고 하는 저런 세력들을 보면서 국무위원들이 정말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사사로운 정치 공방에는 말려들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 선회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재명, 한덕수의 회동 제안 응답이 없어.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 40-50년 전에 유명 가수 송창식 선생님의 왜 불러 대중가요가 생각이 날 지경입니다. 왜 부르는 거지? 탄핵시켰던 사람을 또 왜 부르는 거지? 왜 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전화를 2차례 했고 한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긴급하게 뵙고 싶다. 왜 뵙고 싶죠? 탄핵시킨 사람을?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이. 근데 지금 와서 뭘 보자는 소리지? 응? 또 한민수 대변인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1야당 대표가 이처럼 간절하게 수차례 연락했는데 한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 아, 이건 상식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 탄핵시켜놓고 쫓아낸 사람을 왜 갑자기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유로 상의 드릴 게 있으니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전화하고 문자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응? 공식적인 뭐 문서를 들고 가든지 이런 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뵙고 싶습니다.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예의죠. 정치적인 도리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어떤 초선들이나 이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저작거리의 어떤 그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전화해서 문자해가지고 좀 만나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권한대행이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양해를 구하고 만날 수 있는 청을 넣어야 되는 거지. 좀 만납시다. 우리가 부르면 너는 와야 돼. 이런 식이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탄핵을 한번 시켰지 않습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어제 아시아투데이 기사도 보면 그 시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 하고 있었느냐. SK 하이닉스 갔습니다. 여기 가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수출 1위 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2위와의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여기 보면 또 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일이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미국 안에서 물건 만들지 않으면 미국 밖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다 관세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3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죠. 이런 고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마은혁이를 집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킬까? 어떻게 하면 국무위원들 줄 탄핵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까? 이런 꼼수만 부리고 있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경 대응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뭐 프라이빗하게 만날 정도로 친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탄핵시켜도 쫓아낸 경력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건지를 몰라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아시아투데이 보도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후임을 빨리 지명하자. 왜냐하면 지금 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영배 이미선 임기가 4월 18일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6개월 최장 6개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을 지금 법사위 소위에 소위를 어제 통과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후임을 지명해서 빨리 임명해버리자. 여기서 김문수 장관 이야기는 본인의 페북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 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마은혁 자동 취임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또 김 장관은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제일 밑부분에 있습니다.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 조치로서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문영배 이미선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지명해서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사청문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임기 4월 18일 끝나면 두 사람 딱 골라서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공으로 가야 된다. 또 윤상현 의원도 이런 주문을 해요.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 더 퍼블릭 보도입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다 이거. 입법 쿠데타다. 윤상현 의원. 여기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윤상현 의원이. 자기들이 뽑은 심판으로 모두 채워서 불법 경기를 치르겠다는 희대의 승부 조작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야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금지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 금지 법안 낸 거기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 분이죠. 또 13년 전에 이 임기 자동 연장법, 즉 헌법재판관의 임기 자동 연장법이 13년 전에 국회 사무처 검토를 해보니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사안이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다. 입법 쿠데타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진당 있잖아요. 통진당. 이석기, 이정희 통진당. 그 통진당도 정부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해서 결국 그 정당을 해산시켜버렸죠. 그리고 당시 배지를 달고 있던 이석기 등 통진당 국회의원들 다 자동 당선 취소되고 그렇게 된 거죠. 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돌입 시에 정부와 문영배, 이미선 후임을 협의하겠다. 이거 마찬가지죠. 지금 그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잖아요.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합니다. 국회는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 추천이고 1명은 여야 합의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죠. 지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 날 이제 떠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제 보도를 보니까 4월 18일 떠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출근을 하지 않는답니다. 관례적으로. 고생했다고. 약간 휴가식으로. 그러면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가령 제가 달력을 한번 볼게요. 오늘 4월 1일인데요. 4월 18일 날 퇴임을 하게 되면 4월 10일, 11일까지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 소리입니다. 네. 열흘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